안녕하세요. 네, 20년간 35,000건 이상의 여성질환을 진료하고 있는 대표원장 김성입니다. 오늘은 수족냉증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수족냉증은 여성분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증상이기도 하죠. 오랫동안 이 증상을 진료하면서 원인과 체질에 따라 구분해서 치료를 해야 효과가 좋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어떤 원인 때문에 손발이 차가워지는지 동반 증상이나 체질에 따라서 구분을 해보고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소화기, 즉 위나 장이 약한 분들은 손발이 찰 수 있는데요. 소화기가 약한 분들은 갑상선 기능이 떨어지면서 체온 조절에 문제가 잘 생기기 때문이죠. 자, 이분들은 다음과 같은 증상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식욕이 평소에 좋지 않고요. 식사량도 적습니다. 두 번째, 자주 소화불량을 겪고 소화가 안 되면 손발이 더 차가워지는 사람. 자, 세 번째, 설사를 자주 하는 경우. 네 번째는 식사 후에 자주 졸음이 오는 경우. 이 증상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손발이 차다면 위나 장의 소화 능력이 좋아져야 손발이 따뜻해질 수 있는데요. 이분들에게는 생강차 혹은 홍삼 제품 같은 것들이 수족냉증 치료에 도움이 됩니다. 자, 한의학에서는 보중익희탕이나 육군잡탕 등 소화기의 운동 능력을 향상시키는 한약 처방을 사용해서 치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체중이 수족냉증의 원인일 수도 있는데요. 원래 손발이 따뜻하던 분들이 다이어트 등으로 갑자기 살이 빠지고 나서 차가워졌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반대로 출산 후에 체중이 늘면서 출산하고 나니까 손발이 따뜻해졌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분들은 사실 체중이 늘어서 손발이 따뜻해진 겁니다. 실제로 체중은 손발의 온도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줍니다. 손발, 이 피부 바로 밑에 있는 피하지방층은 열 전도율이 낮기 때문에 열의 발산을 막고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저체중인 분들은 피하 지방층이 얇기 때문에 열의 발산을 막기 어려워서 손발이 쉽게 차가워지죠. 네, 진료 경험상 이런 분들은 우선 체중이 늘어야 수족냉증 치료가 돼요. 저체중인 분들에게 제가 자주 추천하는 건 대추야자인데요. 건강에도 좋고 맛도 좋으면서 살을 찌게 하는데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자, 요즘에는 외국에서 수입된 대추야자를 인터넷에서 쉽게 구할 수 있어요. 또한 체중 증가 효과도 좋은데요. 간식이나 후식으로 자주 드셔서 체중이 좀 늘게 되면 손발이 따뜻해집니다. 교감신경 항진으로 인해서 말초혈관이 수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장기간 받거나 혹은 원래부터 예민한 성격인 분들은요, 교감신경이 항상 항진되어 있습니다. 교감신경이 항진되다 보면 손발로 흐르는 말초혈관들이 수축을 하게 되고요. 혈관이 수축하면 혈류량이 줄어들면서 수족냉증의 원인이 됩니다. 자, 이분들은 다음과 같은 증상을 동반하는데요. 첫 번째, 늘 예민하고 긴장이 잘 되기 때문에 별일 아닌 일에도 화나 짜증이 잘 나고 불안과 걱정이 많아집니다. 두 번째, 스트레스를 받으면 두통이나 소화불량이 잘 생깁니다. 세 번째, 늘 어깨나 목덜미 등이 뭉치고 뻐근합니다. 네 번째, 잠들기가 어렵고요. 자다가 깨서 다시 잠들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죠. 자, 이때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졸의 과도한 분비를 줄여서 교감신경의 흥분을 가라앉히고 과도하게 긴장된 말초혈관의 수축을 이완시켜줘야 되는데요. 이때 작약차를 자주 복용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작약은 긴장된 말초혈관의 긴장을 풀어줄 뿐 아니라 뇌에도 작용해서 정신적인 긴장과 흥분 또한 가라앉혀주기 때문이죠. 자, 말초혈관의 혈액순환이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자, 몸 전체로는 추위를 그다지 타지 않는 편인데 유독 손발만 차가운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분들은 추워지면요, 손발 끝이 파랗게 색이 변할 정도로 차가워지는 분들인데요. 이분들은 손발 끝에 있는 말초혈관의 혈액순환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자, 방금 전 말씀드렸던 스트레스 때문에 말초혈관이 수축되는 것과는 조금 다른데요. 단순히 혈관이 수축되는 게 아니라 말초혈관 상태 자체가 나쁘기 때문에 혈액순환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분들은 다음과 같은 경우 중에 하나에 해당하죠. 자, 첫 번째는 당뇨가 오래돼서 혈관벽의 손상이 심한 경우. 두 번째는 고지혈증 등으로 동맥경화 진단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세 번째는 조금만 추워져도 손발끝이 파랗게 차가워지는 경우. 자, 네 번째는 조금만 추워져도 손발이 쉽게 저리면서 감각이 마비되는 경우입니다.
말초혈관을 비교했을 때 물이 흐르는 파이프라고 한다면요, 수축되는 거는 그 파이프가 좀 좁아져 가지고 흐르는 물이 좀 줄어들어 있는 상태인 거고요. 말초혈관 상태 자체가 나쁘다는 거는 파이프 안쪽 벽으로 이제 때가 끼고 손상이 돼서 이제 물이 잘 흐르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혈관 자체를 건강하게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치료가 더 어렵습니다. 이런 분들은 당귀차를 하루에 한 잔 정도 드시는 게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반신욕을 자주 하면서 혈관이 깨끗해질 수 있도록 야채, 오메가3가 풍부한 들기름이나 생선 등을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커큐민이 풍부한 강황을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되죠. 자, 마지막으로 속열이 심한 경우도 손발이 찬 수족냉증의 원인이 될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좀 드물긴 하지만 몸 안의 심부 온도가 너무 높아서인 경우도 있어요. 즉, 몸 속은 너무 뜨거운데 바깥에 해당하는 손발은 반대로 차가운 거죠. 이런 분들은 다음과 같은 증상을 동반을 하는데요. 자, 첫 번째, 더위를 잘 타고요. 차가운 음료나 음식을 좋아합니다. 자, 두 번째, 땀을 많이 흘리고요. 손발에서도 땀이 난 후에 갑자기 차가워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세 번째, 변비가 있거나 설사를 하더라도 뭔가 좀 시원치 않고 남아있는 느낌이 있고요. 자, 네 번째, 피부에 뾰루지, 가려움, 두드러기 등 트러블이 잘 생기는 경우입니다. 다섯 번째, 평소에 술과 기름진 음식을 자주 즐기는 경우입니다. 이분들은 손발을 따뜻하게 한다고 녹용이나 인삼 등을 복용하게 되면 오히려 열이 오르면서 피부가 뒤집어질 수 있어요. 이럴 때는 이제 속을 식혀주는 한약재인 석고, 대왕 등의 한약재를 사용해서 치료를 할 수 있죠. 정확한 진단을 한 후에 이에 맞는 처방이 들어가야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으니까 꼭 내 상황을 알고 복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잘 보셨다면 이음여성 한의원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더 궁금한 내용 있으신 분들은 네이버에 이음여성 한의원 검색 부탁드리고요. 네, 여기까지 이음여성 한의원 대표원장 김우성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